여자들은요, 사진이 잘 나오면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안대요. 진짜 그러냐고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 사진 보면서 그래도 이때는 조금 봐줄만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요 번외편으로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도 아니다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썼던 자작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정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야기 세계사는 이제 출판사 측에 동의를 구하고 읽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거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저는 대학에서 문학이랑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20대 때는 소설가가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그 작가라는 게 되게 매력이라기보다 매혹적이라고 해야 되나?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작가, 소설가가 너무나 되고 싶었는데 등단을 못했죠. 저희 대학 동기들 중에서는 현직 작가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동화나 시를 쓰시는 분이었고, 저는 이제 소설을 택했었는데, 대학 때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연극 동아리였습니다. 소설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설 동아리가 마감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이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정형화된 틀을 조금 벗어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주저리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끄셔도 됩니다. 졸업생들끼리 모여가지고 20대 후반이죠. 이제 2005년도에 썼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3년 전이니까 제가 28살 때입니다. 그때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실연의 아픔을 안고 썼던 작품들이라서 모르겠어요. 뭐 정말 잘 썼다면 애초에 애저녁에 등단했겠죠. 애저녁에 등단하고 뭐 세계적으로 뭐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고 그랬을 테지만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등단도 못했고, 또 20대 때는 소설가를 엄청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사전도 엄청 많이, 국어사전 이제 많이 읽고 작품도 막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는 얘기를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들 이제 그 동화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시 쓰는 친구도 오고, 이제 저는 낑겨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97학번인데 현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더 뭐 작품 토론이나 뭐 이런 거 해보자, 비평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번이었나?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동아리 정모를 해서 토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편씩 이제 쓰는 겁니다. 뭐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 쓰고, 동화 쓰는 사람은 동화 쓰고, 뭐 시 쓰는 사람은 시 쓰고, 동시 쓰는 사람은 동시 쓰고 해가지고 몇 편을 썼어요. 지금까지 지속되지는 않지만 카톡방에는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요, 이게 첫 번째로 낭독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좀 써놔야 되겠다. 혹시나 이거 진짜 얘가 쓴 거 맞아 그럴까봐 그 캡처를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4페이지인데 요거를
띄워드릴게요. 필요하시면은 보시고. 그 다음에 Y뉴스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아직은 1인 미디어입니다. 2017년 작년이죠. 5월 15일에 등록을 했고 29일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2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주년 때는 제1회 무궁화 대상 해가지고 7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상패를 들여서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내년에는 좀 무궁화 대상 2회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자작 소설 제가 쓴 거, 남의 거 말고 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인터뷰하신 분들 제 기사들 모아서, 남의 거 말고 제 기사요. 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남의 거를 베끼거나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소책자? 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그냥 뭐 약간 팸플릿처럼 약간의 소책자 같은 걸 한번 제작해 볼까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그냥 약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면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엄청 많이 떠들고 있죠, 혼자서. 그래서 이번에 읽어드릴 첫 번째 자작 작품은요, 동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그 소와 그 노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시골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야야야야 이렇게 메아리가 칠 정도의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 마을과 마을을 경계를 잇는 산 밑에 있는 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였어요. 거기서 16살 때까지 살았는데 그 어릴 적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썼던 작품입니다. 아주 혹평을 받았죠. 호평이 아니라 혹평입니다. 여기 스캔 뜨신 거 보시면은 뭐 현대적으로 도태된 작품이다, 뭐 이렇게 그런 그 혹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또 어떤 대학 동기는 이거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머금었던, 예, 제 개인적인 회상으로는 눈물을 머금었던 것 같은 그런, 네, 작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동행. 여름. 비가 내린다. 장막 끝자락에 뱃줄기처럼 거센 빗줄기를 쏟아낸 하늘은 응어리진 사람의 가슴 같은 얼굴을 하고는 그만 그것을 멈춘다. 비가 중단된 산 중턱은 차라리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미처 다 뭉치지 못한 미세한 물방울들이 짙은 안개가 되어 지리산 자락을 뒤덮고 있다. 잡초 끝의 날카로움도 쉽게 묻어질 만큼 짙게. 깔린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꼴을 베고 있다. 햇빛인지 풍파인지 모르게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맺혀있다. 노인은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낫지를 계속한다. 초봄 농협에서 씨앗을 살 때 얻어쓴 하얀 모자도 이미 흠뻑 젖어있다. 코끝에 맺혔던 땀이 힘줄만 앙상한 노인의 발에 떨어진다. 베어놓은 잡초단을 지게에 실으며 박노인은 마음이 급하다. 작대기를 짚고 지게를 치는 노인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곳에서 70번의 겨울을 넘긴 박노인이다. 가파른 언덕배기를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서 왠지 모를 숙연함이 느껴진다. 맘에 들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수긍했을 그의 삶에서. 엄마,
살인문짝 하나 없는 울바자 안 노인의 앞마당에 들어서자 누렁이는 벌써 여물통 앞에 서 있다. 큰 눈을 두어 번 꿈뻑인다. 박노인은 서둘러 지게를 내려놓고 꼴을 흩뿌려준다. 석자는 좋게 될 잡초의 양끝을 자신의 눈앞에 모으며 먹는 누렁이다. 그리야 그렇게 많이 먹으라잉. 건강한 새끼 낳으려면 네가 잘 묵어야 쓰는 것이오. 뭐... 박노인이 누렁이를 쓰다듬는다. 누렁이의 배는 어느덧 크게 불러있다. 이번이 누렁이에게 들어설 마지막 송치라는 걸 박노인은 잘 알고 있다. 다시 새끼를 갖기엔 누렁이도 박노인처럼 많이 노쇠해진 까닭이다. 누렁이는 박노인과 함께 10년을 살았다. 박노인이 화갑을 치르던 해 가을 새끼였던 누렁이를 만났다. 유난히 크고 또랑또랑한 누렁이의 눈과 작지만 순박한 박노인의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노인은 주저없이 누렁이를 새 식구로 맞아들였다. 읍내장에서 이곳 상 중턱까지의 근 20리길을 성실히 걸어온 누렁이였다. 자본줄을 놓아도 제 길로만 갈 것처럼. 이 지리산 한 자락 산 중턱에서 10번의 봄과 가을을 보내는 동안 누렁이의 눈에도 연륜이 쌓여갔다. 누렁이가 이리로 오고 5년이 지나자 읍내장에서 집까지의 길을 모두 익혔다. 이리야, 워 하는 명령어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여서 누렁이 스스로 길을 걸을 정도였다. 그러면 박노인은 널찍한 수레에 누워서 거나한 막걸리 기운에 흐르는 뜬구름을 읊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집에 다다르곤 했다. 그렇게 영특한 누렁이였다. 그 후로 박노인의 시장행은 몇 갑절 수월해졌다. 누렁이의 효자 노릇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매해 봄마다 척척 논 갈고 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옛일곱 되었던 그것의 새끼들도 제법 살림 미천이 되어주었다. 누렁이가 첫 새끼를 낳았을 때 박노인은 누렁이를 얼싸안았다. 그리도 대견한 모양이었다. 그걸로는 첫째 민식인의 아들 학자금을 대주었다. 그 다음 새끼는 둘째 아들내, 다음은 셋째. 그렇게 누렁이의 새끼들로 박노인은 그의 자식 농사를 대신 지었다. 지난번 누렁이의 새끼로는 민식어멈 장례를 치렀다. 백년하루 하자던 민식어멈은 고의를 한 해 앞둔 지난 가을 산으로 올라갔다. 누렁이의 끼니를 챙겨줄 경황이 없었던 박노인은 아예 누렁이의 고삐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처마 밑 마루턱에 앉아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누렁이도 박노인도 그 자리 그대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 이 산골에서 눈을 감겠다던 그였다. 그렇게 이래나 지났을까. 박노인의 힘없는 눈동자가 그보다 더 수척한 누렁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박노인은 참았던 울음을 울었다. 가을이 깊어 단풍이 떨어질 무렵 박노인은 되새김질하는 누렁이의 곁에 앉아 있었다. 건조한 가을 햇볕에 누렁이의 짧은 털끝이 반짝이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 털을 쓸며 이자 니캉 나캉 똑 둘뿐인기라. 니랑 내랑 이래 죽은 듯 살다 다시 눈 뜨면 그만인기라. 우리 나중에 또 보자잉. 다음 세상에는 내가 네 소로 태어날 끼구만. 그러면 네가 내 염을 억수로 많이 줘야 하는기라. 알겠나? 뭐... 여물을 다 먹어치운 누렁이에게 뜨물을 한 바가지 떠다준다. 주둥이 주위로 뿌연 뜨물 방울이 맺히도록 개걸스럽게 먹는 누렁이다. 양이 차게 먹었는지 부른 누렁이의 배가 더욱 불룩해 보인다. 그것을 본 박노인이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그제서 박노인의 늦은 점심상을 차린다. 오칠이 벗겨진 개다리상에 강된장과 애고추 몇 개를 씻어놓고 아침에 쪄놓은 호박잎 연화문장을 곁들인다. 상을 물리고 박노인은 곤방대를 물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누렁이가 더 이상 송치를 갖는 것도 힘겹게 낳은 새끼를 억지로 내다 파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다섯째 아들내만 보태주면 이제는 정말 끝이다. 지난번 민식어멍의 장례를 치르느라 넷째 내를 걸렀으니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막내 다섯째 순이다. 동무 같고 이제는 마누라 같은 누렁이의 새끼를 내다 판다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고 내 살점 같은 새끼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5 자식들 모두 빈손으로 도처에 내보냈다. 그들이 모두 둥지를 틀어 새끼를 낳았고 크게 배우고자 대학을 간다는데 할애비로서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렁이의 충성심보다 제 새끼들의 철없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습기 때문인지 담배가 썼다. 산딸이 되어 눈에 띄게 둔해진 누렁이를 보자 마음이 더욱 묵직해진다. 긴 한숨을 내쉰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인 게로. 보름이 지났다. 아침 나절부터 산골짜기에 저음의 신음소리를 뿌리던 누렁이는 자기를 쏙 빼닮은 암송아지를 낳았다. 양수와 함께 태반에 쌓여 쏟아낸 쥐새끼를 누렁이는 핥고 또 핥았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안간힘 쓰는 새끼를 일으켜 세웠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았다. 제 머리로 툭툭 어미의 배를 차며 심차게 젖을 빨아댔다. 송치의 뒷다리를 빼내느라 기운이 빠진 박노인이 마른 집단을 푹실하게 깔아주고는 납작해진 담뱃갑을 꺼낸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말복이 지났다. 박노인을 본 지 한 달이 된 송아지는 제 어미만큼이나 큰 눈을 깜빡거리며 건강하게 자랐다. 어젯밤 5째에게서 제 새끼의 학자금 납입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가를 받았다. 박노인은 서두르겠다고 했다. 울타리 밖 나리꽃이 지고 꾀꼬리 소리도 뜸해졌다. 적막하기까지 한 산골짜기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누렁이에게 여물을 주고 박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다. 술 기운이라도 빌릴 참이었다. 누렁이는 여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연신 새끼를 보듬고 있었다. 벌개진 얼굴로 박노인이 송아지에게 목걸이를 채웠다.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온다. 누렁이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우를 나섰다. 누렁이는 제 자리에 서 있다.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다. 외양간 안에서 발버둥 치던 새끼는 계속해서 어미 쪽을 보며 울부짖는다. 박노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다. 그렇게 한식경을 걸어 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멀리 산 위에서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한가닥 들리는 듯 했다. 송아지를 흥정하여 동물의 모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인에게 넘기고 박노인은 농협으로 향했다. 송금을 마친 뒤 아들네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많이 모자라겠지만 얼마라도 보태 쓰라고. 아들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한다. 아들네에 전화를 준 뒤 박노인은 시장 내 단골 국밥집으로 가 술국과 탁주를 주문했다. 시켜놓은 것들 반도 채 마시지 않고 노인은 자리를 털었다. 아무래도 혼자 있을 누렁이가 걸리는 모양이었다. 누렁이는 산 입구까지 나와 있었다. 아침나절 박노인과 제 새끼가 걸었을 그 길을 할 일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저 멀리서 박노인의 취기 어린 걸음걸이가 보이자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박노인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있을 만큼 아주 천천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막걸리를 들이키고는 누렁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미안혀. 네 마지막 새끼만은 팔지 않고 대를 잇기로 민식어머니랑 약속했었는디. 내 참말로 미안하대. 나가 나중에 너그 집 소로 태어남은 나가 새끼 열을 낳아서 다 네 새끼한테 쓰게 해줄 기고만은. 대답 없는 누렁이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내리 며칠을 박노인은 처마 밑 짧은 마루에 누워 있었다. 누워서 맞은편 외양간의 누렁이를 바라보았다. 그 며칠을 누렁이는 박노인의 눈길을 외면하였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 반쯤 감은 눈으로 되새김질을 할 때에도 누렁이는 절대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산 아래 마을 쪽을 향할 뿐이었다. 어느 때는 제 혼자 외양간을 나와 올바자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다보곤 했다. 그렇게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바라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수도 있었다. 이러한 누렁이의 조용한 슬픔에 박노인은 가슴이 미었다.
이놈아야, 내가 미안하다 않카나. 그만 화 좀 풀거라. 이렇게 사정조로 애원하는 박노인의 말에도 점잖게 외면하는 누렁이였다. 30평 남짓 되는 작은 산골집에서 이 둘은 이렇듯 제각기 살고 있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누렁이는 차츰 마을 쪽을 향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가끔 곁눈질로 박노인의 거취를 살피고는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박노인은 아이고 이놈아야, 이 늙은이 쳐다보려면 그냥 확 하고 볼 것이지. 일본은 앞제비 맨키로 무엇을 그 살피고 지랄이냐 지랄이.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누렁이의 머쓱함을 풀어주기도 했다. 머루와 다래가 여무는 가을이 되었다. 며칠 전 박노인은 민식어멈의 기제사를 지내주었다. 오늘은 집 뒤 호미를 베러 갈 참이다. 몇 해 전 농협에서 씨앗을 나눠주며 시험 재배를 권유받았다. 그 후로 누렁이를 위해 소규모이긴 하지만 매년 경작을 이어오고 있었다. 나아가 밀을 좀 베야 쓰겄는디 니도 같이 갈라냐? 뭐... 뚜물을 잔뜩 묻힌 누렁이가 답한다. 박노인이 한동안 안 쓰던 수레를 꺼내 누렁이에게 쓰였다. 밀밭에 도착하여 수레를 벗은 누렁이가 잡초를 뜯기에 바쁘다. 누런 빛을 띠기 시작한 잡초를 뜯는 소리와 밀을 베는 박노인의 낯질 소리가 어우러진다. 열댓단 정도의 호미를 베어놓은 박노인이 수레에서 김치와 막걸리를 꺼냈다. 막걸리로 고수레를 했다. 그러고는 사위를 둘러본다. 빙그레 웃음을 짓는다.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이를 만난 것처럼. 오후 햇빛에 함함해 보이는 누렁이의 털을 한번 쓸어보고는 수레에 누웠다. 구름이 유난히 커 보였다. 나는 이자 한숨 자야 쓰겠구먼. 햇빛에 비친 박노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밭두렁의 누렁이도 수레 옆으로 와 앉았다. 박노인의 진녹색 장화를 핥는다. 미동이 없다. 누렁이의 크고 긴 울음이 온 산을 메운다. 노인의 말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아가 다음 세상에서는 니한테 새끼 열을 낳아줄 끼고만은. 그러면 그때는 니가 내 새끼로 니 새끼 밥 먹이라마. 오늘은 이 산골짜기에도 해가 길다. 어떠셨나요? 읽다 보니까 이거 쓸 때가 막 생각이 나네요. 이때 한 이틀인가 앞두고, 모임 이틀인가 앞두고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풍경을 쓴 거라서, 좀 낯이 있기는 해요. 이런 소재나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요. 그 작가는 자기가 잘 아는 걸 쓰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요. 그 다음에요. 오늘은 번외편이기 때문에 희망 메시지가 없습니다. 희망 메시지는 제가 맨 처음에 책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각장애인 분들께 이렇게 목소리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정원수가 이제 너무 빨리 차가지고 못했어요. 커트돼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한번 직접 해보자, 이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 독자분들과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매체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좀 친근해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였다? 기억났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좀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저도 물론 부족한 인간이고 너무나 미안한 사람에 불과한데, 사실은 그 희망 메시지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거든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어떨까 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를 뭐랄까, 저를 깎는, 그러니까 뭐 단도질하는 이런 자기관리하는 그런 멘트들이라서, 뭐 어디 명언집에서 본 말도 비슷한 것도 있고 속담이랑 비슷한 말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설마 이런 걸로 뭐 저작권 문제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네. 아, 그 다음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제가 이게 언제냐?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구랑 노래방을 가서 낭만고양이를 불렀어요. 이때는 머리가 길었네요, 보니까. 지금은 좀 짧아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공부를 좀 한다는 명분 하에 머리를 자르고, 뭐 이게 속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음양 오행설로 봤을 때 뭐 머리카락이 음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길면은 왠지 막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속칭. 괜히 막 이쁜 척 하려고 하고 막 여자인 척 하려고 하고, 제가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싹도 잘랐어요. 예, 그래 좀 잘라서 지금은 좀 길고 있는데, 너무 짧게 자르니까 또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고 또 길면은 또 긴 대로 막 걸리적거리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이러네요. 인간이 정말 간사하죠,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저는 무알콜 상태가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한 방울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마시지 않고, 술을 물론 이제 20대 때 뭐 이때는 글 쓰고 막 이랬었으니까 뭐 좀 괜히 막 술 마시고 이런 게 막 그냥 멋에 막 겉멋에 막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음주 가무를 멀리하고 있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도 전혀 피지 않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시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물론 재밌는데,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기사도 물론 써야 돼서 기사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친구랑, 얘는 베프예요. 그러니까 중3 때 만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으니까 완전 베프인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해요. 가족들하고도 거의 일적으로 빼고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만나면 놀고 싶더라고요. 제가 좀 놀고 싶고 막 이렇게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도 막 행복할 것 같고 막 이런데, 정말 욕심은 막 더 이렇게 좀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학위도 좀 더 따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그냥 철저히 혼자 두는 편이에요. 일하는 거 빼고는. 그래야지 책을 좀 들여다보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게으릅니다. 네, 그래서 설이 너무 길었죠? 네, 이 낭만고양이를 이게 몇 초냐? 2분 19초네요. 네, 2분 19초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저희 Y뉴스 채널 구독자분이 15분이 계신데요. 선물이에요. 벌칙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 맨 처음부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저는 사실 정말 감사하거든요. 책 읽어주는 여자 사실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저보다 더 아름답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유튜브에서 벤치마킹 하냐고 좀 뵀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이제 올리면은 그래도 클릭수가 뭐 한 분이 여러 번 들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클릭수가 그래도 구독자 이상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여다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네, 감사의 뜻으로 사은 대잔치 뭐 이런 거, 구독자 사은 대잔치 이런 걸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냐, 애기들 유치원에서 하는 거 그거 뭐죠? 재롱잔치?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야기 세계사는 일단 잠깐 홀드하고요. 그 하늘나라 동호회 회원 요거를 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7페이지인데 네, 다음번에는 내일이 꼭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왜 제가 쓴 글이 제가 재밌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했어! 야! 이거 눌러야 돼? 그냥 해? 안 눌렀어?